함수에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 실행 함수라든지 그리고 제기 함수 그리고 중첩 함수나 콜백 함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다양한 함수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즉시 실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즉시 실행 함수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함수 정의와 동시에 즉시 호출이 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 즉시 실행 함수를 II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시 실행 함수는 단 한 번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을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대부분 익명 함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즉시 실행 함수입니다. 자, 즉시 실행 함수는 함수 리터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리터럴이 되겠죠. 함수 리터럴은 함수를 생성하는 표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 리터럴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소괄호로 닫아줍니다. 열고 닫아줍니다. 이 소괄호의 의미는 그룹 연산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쓰셔도 되고 이 바깥에 쓰셔도 되는데 이 함수 호출의 의미로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를 정의함과 동시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단 한 번 호출되어지겠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함수 리터럴의 함수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함수를 익명 즉시 실행 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익명 즉시 실행 함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다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요. 함수 리터럴인데 f라는 함수 이름을 부여했죠. 즉 기명 함수 리터럴로 이루어진 기명 즉시 실행 함수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용한 대로 익명과 동일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일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즉시 실행 함수는 단 한 번만 호출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써 주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한번 호출이 되어지면 끝입니다. 그 이유는 이 f라는 것이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함수 이름은 함수 몸체 내부에서만 유효한 식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이 소괄호, 즉 이 소괄호가 그룹 연산자라고 했었는데 이 그룹 연산자 안에 오는 것은 형태가 동일하긴 하지만 이것이 함수 선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함수 선언문이었다면 여기서 f라는 이름으로 호출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함수 선언문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함수 이름을 가지고 암묵적으로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 식별자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함수 리터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함수 선언문이었다면 여기서 호출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함수 선언문이 아니고 함수 리터럴, 즉 함수 객체를 만드는 표현식으로 동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요, 일반적으로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 때에는 함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함수 이름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함수 몸체 내부에서 이 함수 이름이 필요한 경우이겠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 함수 이름을 통해서 이 함수가 자신을 다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재기 함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기 함수를 만들 때에는 함수의 이름이 필요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이 함수 몸체 안에서
if는 유효한데 if를 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함수를 제기 함수라고 합니다. 자,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는요, 반드시 이 그룹 연산자로, 이처럼 그룹 연산자로 이렇게 감싸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룹 연산자로 감싸 주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처럼, 자, 여기서 함수 리터럴 이렇게 표기하였고, 그 다음에 호출을 하였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자, 뭐라고 에러가 발생했냐면, 지금 함수문, 여기서 함수문이라는 것은 함수 선언문을 말합니다. 함수 선언문을 function statement라고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함수문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냐면 함수 이름이 필요하죠. 우리가 함수 선언문을 살펴보았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동일한 기명 함수인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즉 표현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평가가 되어져야 하는 문맥이 아니라 기명 함수 리터럴이 단독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경우이죠. 여기 이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로 평가가 되냐면 함수 리터럴이 아니고 함수 선언문으로 평가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함수 선언문으로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함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에러가 좀 다르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함수 이름이 없다고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예기치 않은 소괄호가 왔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냐면 세미콜론 자동 삽입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미콜론 자동 삽입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세미콜론은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록문 뒤에, 즉 다시 말해서 코드 블록 뒤에는 우리가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미콜론 자동 삽입 기능이 사실은요, 이 코드 블록 뒤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도 자동으로 세미콜론을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어떤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게 전달이 되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여기가 문의 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선언문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자동 삽입 기능, 세미콜론 자동 삽입 기능에 의해서 요 사이에 이와 같이 세미콜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소괄호는 무엇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인식하려고 하냐면 이것을 그룹 연산자로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룹 연산자로 인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내부에 무엇이 와야 하냐면 P 연산자가 와야 하는데 P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 보면 동일한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요,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그룹 연산자로 함수를 묶어 주셔야 합니다. 자, 함수를 그룹 연산자로 묶어 주시면 그 내부에 피연산자로서, 그룹 연산자의 피연산자로서 추가가 된 함수는 함수 리터럴로 평가가 되어지겠죠. 함수 선언문이나 함수 표현식이 아니라 함수 리터럴로 평가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 함수 객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호출 기호에 의해서 그 함수 객체가 호출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룹 연산자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함수 리터럴로서, 함수 정의를 함수 리터럴로서 평가해서 함수 객체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함수 객체만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그룹 연산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룹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함수 정의를 P연산자로 받아서 함수 리터럴로 평가를 해서 함수 객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다른 연산자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즉시 실행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방식이었고요. 지금 주의하실 것은 이 호출을 의미하는 이것이 그룹 연산자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여기에 부정 연산자가 왔죠. 이 부정 연산자도 그룹 연산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함수 정의를 리터럴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표현을 P연산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함수 객체를 만들고 이 함수 호출의 의미를 담은 이 기호에 의해서 호출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을 해서 이 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즉시 실행 함수도요. 일반 함수와 마찬가지로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인수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즉시 실행 함수죠. 정의와 동시에 호출을 하였습니다. 자, 이 즉시 실행 함수도 함수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리턴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숫자값 3과 5를 곱해서 15라는 값을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외부로 15라는 숫자 값이 반환이 되어질 텐데 그 값은 이렇게 이 즉시 실행 함수를 할당한 변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15가 나올 겁니다. 자, 인수를 전달할 때는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기호 내부에 이렇게 인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3과 5라는 인수를 전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즉시 실행 함수에 여기 매개 변수도 선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3이 이쪽으로 가고 5가 이쪽으로 가서 똑같이 15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자, 즉시 실행 함수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개념인데 스코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가 어느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를 의미하는 스코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스코프는 뭐 ES6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ES5를 기준으로 하면,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발을 쓰고 있으니까요. ES5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함수의 코드 블록만이 스코프를 만듭니다. ES6에서는 let과 const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즉 bar 키워드로 만든 변수는 해당이 없고요. let과 const를 사용을 해서 선언한 변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코드 블록도 하나의 스코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if문이라든지 포문에도 코드 블록이 들어가죠. 그 코드 블록도 하나의 스코프를 형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함수의 코드 블록도 스코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역 변수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름이 전역 변수가 아니더라도 이 식별자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함수를 만들고 즉시 호출하면서 이 내부의 변수를 선언하면 이 내부에 선언된 변수들의 유효 범위가 이것으로 조정이 되어진다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즉시 실행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살펴보고 전역 변수의 나쁜 점들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전역 변수 사용 억제 방법에서
즉시 실행 함수를 통해서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